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부대 연병장은 민관 화합축제라는 거창한 타이틀 아래 수천 명의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와 군악대의 팡파르가 뒤섞여 혼란스러우면서도 들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장 가장 안쪽,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명당 자리에서는 축제의 흥겨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늙은 노인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칠순이 훌쩍 넘은 듯한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도토리묵을 허겁지겁 손으로 주워 담으며 울먹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사내는 이 구역의 실세이자 차기, 장군 진급 영순위로 거론되는 박민석 대령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반짝이는 전투와 코에 묻은 붉은 양념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옆에 서 있던 당번병에게 손짓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야, 물티슈 가져와. 감히 어디서 냄새나는 음식을 팔겠다고. 이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내가 오늘 VIP 손님들 오신다고. 여기 싹 비우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구경하던 시민들조차 그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박 대령의 바지자락을 잡으려 애쓰며 애원했지만 박 대령은 더럽다는 듯이 뒷걸음질 치며 가차없이 노인의 손을 뿌리쳤고, 그 바람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차가운 흙바닥으로 나뒹굴어야 했다. 아이고, 대령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자리세도 다 냈고, 손주놈 학비 보태려고 새벽부터 준비한 겁니다. 저쪽 구석으로 갈 테니까 제발 장사만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듯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박 대령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마치 자신이 이 축제의 제왕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오로지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만 굽실거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봐, 경비소대장. 내가 분명히 여기는 귀빈용 주차장으로 쓸 거라고 치우라고 했지. 이 늙은 내가 낸 푼돈 몇 푼이 중요해? 아니면 우리 사단 명예가 중요해? 당장 이거 다 끌어내서 쓰레기장에 처박아.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난처한 표정의 병사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왔고, 그들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한 여군 부사관이 있었으니, 그녀는 인사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이수진 중사였고, 평소 강직한 성품으로 병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이 중사는 엉망이 된 좌판과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병사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 대령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령님, 이건 너무 하십니다. 이분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들어온 상인입니다. 규정상 내쫓을 명분이 없습니다. 이수진 중사의 당돌한 개입에 박 대령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위로 치솟았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귀를 후비며 이 중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위압감을 조성했다. 뭐 너무해. 지금 감히 중사 나부랭이가
대령한테 훈계질하는 거야. 네가 지금 군법이 뭔지, 위계질서가 뭔지 교육이 덜 됐구나. 옷 벗고 싶어 환장했어. 박 대령은 이 중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튀기며 소리쳤지만 이 중사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중사는 눈앞의 거대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자신의 뒤에서 흐느끼고 있는 할머니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관 화합 행사입니다. 군인이 국민을, 그것도 힘없는 노인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부디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주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박 대령에게 이 중사의 정의감은 그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밟아버려야 할 잡초에 불과했고 그는 비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이 중사의 어깨를 검지손가락으로 툭툭 밀쳤다. 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야, 이수진, 너 여자라고 봐주니까 기어오르는 거야.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여기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규정이야. 박대령의 손가락이 이 중사의 어깨를 밀칠 때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주변의 시민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박 대령의 눈짓을 받은 헌병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가 촬영을 제지하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찍지 마세요. 군사 보안 구역입니다. 핸드폰 압수당하고 싶습니까? 헌병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를 삼키며 카메라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축제장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뒤덮인 통제 구역처럼 변해버리고 말았다. 박 대령은 시민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시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병사들에게 턱짓으로 명령을 재촉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극에 달해 있었다. 야, 뭐 하고 있어. 내가 셋 셀 때까지 안 치우면 너희들 궁이 교육대 보낼 줄 알아. 하나, 그 카운트다운은 병사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할머니의 좌판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고 묵들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쏟아졌다. 이 중사는 비명을 지르며 좌판을 붙잡고 늘어졌고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며 병사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역부족이었다. 박 대령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듯 지켜보며 혀를 찼다. 쯧쯧. 여자가 독해 빠져가지고 저래서야 어디 시집이나 가겠어야. 거기 소대장. 이 중사 끌어내서 영창 보낼 준비해. 명령 불복종에 하극상으로 아주 콩밥을 먹여주지. 그때였다. 병사들이 할머니의 낡은 가스버너를 발로 차려는 순간 가스통이 굴러가며 박 대령의 구두 끝에 부딪혔고 박 대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치다 제풀에 걸려 엉덩방가를 찧을 뻔했다. 비록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인 박 대령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 수치심은 곧장 맹렬한 분노로 바뀌어 폭발하기 직전에 화산처럼 타올랐다. 이 미친 늙은이가
감히 내 몸에 테러를 가해. 당장 적어 수갑 채워 테러 혐의로 체포해. 이 중사는 박대령의 억지 주장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대령님, 그건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노인에게 테러범이라니요? 라고 항변하며 박대령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박대령은 이 중사의 뺨을 올려붙일 기세로 손을 치켜들었고 닥쳐 너도 공범으로 엮어줄까?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꺼져 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행사장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박 대령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박 대령은 자신의 손을 멈추지 않고 허공을 향해 휘둘렀으나 이 중사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피했고 헛스윙을 한 박 대령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더욱 꼴사나온 모습을 연출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작게 들려오자 박 대령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인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누구야? 누가 웃었어? 다 나와. 오늘 니들 다 죽었어.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옆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찼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간판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근처에 있던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울부짖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지만 박 대령은 사과는커녕 애새끼 조용히 안 시켜 여기가 놀이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눈빛은 공포에서 혐오와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무장한 군인들의 통제 속에서 그 분노는 억눌린 채 부글부글 끓고만 있었다. 이 중사는 울고 있는 아이와 넘어진 할머니, 그리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자신이 믿어왔던 군인의 명예가 눈앞에서 짓밟히는 처참한 현실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정복을 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도토리묵을 맨손으로 주워 담는 할머니를 도우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져 젖은 자국을 남겼다. 박 대령은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씩씩거리는 숨을 골랐고 봐라,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 인생 조지는 건 일도 아니야. 빨리 깨끗하게 치우고 VIP 오실 테이블 세팅해 라고 소리쳤다. 그는 병사들이 묵묵히 잔해를 치우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금연, 구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박 대령은 이 중사를 비릿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는데 이 중사, 넌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 내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릴지 내가 특별히 상담해 줄 테니까 라는 말에는 노골적인 성희롱과 협박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했다. 이 중사는 치욕스러움에 주먹을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지금 당장은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뼈저린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다. 한편 축제장 입구 쪽에서는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들어오고 있었고 박 대령은 그 차량들을 발견하자마자
방금 전에 포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갈 준비를 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비벼 끄고는 병사들에게 야, 빨리빨리 안 움직여. 손님들 오시잖아. 라고 닥달하며 자신의 악행을 덮고 완벽한 의전을 보여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소란스러운 난장판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군중들 틈에 섞여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낡은 등산복 차림에 책 넓은 모자를 폭 눌러 쓴 그녀는 등산 스틱을 짚은 채 미동도 없이 박 대령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성을라스 너머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으며 박 대령은 자신의 운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을 꿈에도 모른 채 다가오는 세단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굽실거리고 있었다. 박 대령은 헐레벌떡 뛰어와 도착한 검은 세단의 문을 직접 열어젖히며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주인이라도 된 양과장된 몸짓으로 지역 유지들을 맞이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접대 능력에 대한 자화자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 시찰을 위해 자리를 비운 지금 이 넓은 주둔지에서 자신의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오만함이 그의 뼛속까지 새으며 들어 있었고 그는 이 기회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 다가올 진급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야욕으로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굽신거리며 악수를 나누는 와중에도 곁눈질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할머니의 좌판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에 비친 서민들의 삶은 그저 자신의 깔끔한 군복에 묻은 얼룩처럼 지워버려야 할 하찮은 존재들에 불과했다. 박 대령에게 있어 군대란 철저한 계급 사회이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정글이었고 그는 자신이 정점에 서기 위해 병사들의 고혈을 짜내고 부하 장교들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당연한 생존 방식이자 능력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지금의 난동조차 정당한 통치 행위로 합리화하고 있었다. 손님들을 VIP 천막으로 안내하고 돌아온 박대령은 여전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할머니의 짐을 챙겨주고 있는 이수진 중사의 뒷모습을 보며 비틀린 가학심을 느꼈고 성큼성큼 다가가 군화 발로 이미 찌그러진 냄비를 걷어차며 앙칼진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야, 이수진, 너 아직도 안 꺼졌어. 아주 눈물겨운 전우에 나셨네. 그렇게 노인네가 불쌍하면 내 월급 털어서 도와주던가. 왜 신성한 부대 안에서 궁상 떨고 지랄이야.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이 중사의 가슴을 후벼 팠고 주변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박 대령은 이 중사가 분노로 입술을 깨무는 것을 즐기듯 바라보며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성 군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언어는 지휘관의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정잡배의 욕설보다 더 저급했다. 이래서 내가 계집애들은 군대에 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툭하면 감성 팔이나 하고 기강 다 무너뜨리고 말이야. 너 같은 게 간부라고 설치니까 병사들이 군대를 보이스카우트 캠핑장으로 아는 거 아니냐.
그의 모욕적인 언사는 이 중사 개인을 넘어 여군 전체를 매도하는 폭력이었다. 듣다 못한 할머니가 이 중사의 앞을 막아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호소했는데, 대령 양반, 말씀이 너무 심하시오. 이 처자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오. 다 늙은 내가 죽일 년이지. 젊은 처자한테 그러지 마시오. 라며 박대령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박대령은 귀찮은 벌레를 떼어내듯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흔들어 할머니를 밀쳐냈고, 아, 진짜 이 냄새나는 손 치우라고,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라며 당번병에게 소독제를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지켜보던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주변을 둘러싼 시민들과 병사들의 눈빛에는 사리에 가까운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으나, 박 대령의 어깨에 빛나는 무궁화 세 개의 권위와 무장한 헌병들의 삼엄한 감시는 그들의 입을 막는 강력한 재갈이었다. 특히 휴가를 나온 말년 병장 하나가 욱하는 마음에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참아. 너 저녁 며칠 안 남았잖아. 저 인간한테 찍히면 영창가 라며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은 정의가 권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었다. 박 대령은 주위의 싸늘한 시선을 오히려 자신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착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헌병대장에게 턱짓으로 지시하여 이 구역을 아예 봉쇄해버리라고 명령했다. 여기 싹 다 통제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내 기분 잡치게 하는 놈들은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가만 안 둔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작은 왕국의 절대 군주라도 된 듯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그 하늘이 곧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폭거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인파 뒤쪽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고, 그녀는 눌러쓴 모자챙 아래로 번뜩이는 안광을 숨긴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흙투성이가 된 낡은 등산화가 바닥을 딛는 소리는 소란스러운 축제 소음에 무쳐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은 마치 폭풍 전야의 저기압처럼 예민한 짐승들의 본능을 자극할 만큼 위협적이었다. 그녀 강지원 사단장은 해외 시찰 일정을 비밀리에 하루 앞당겨 귀국한 직후 부대의 리얼한 민낯을 확인하기 위해 관용차 대신 등산객으로 위장하여 잠행 시찰을 나온 길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조용히 종료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굳게 담은 입술을 떼며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박 대령의 앞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다. 이제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원은 흙먼지가 자욱한 군중을 헤치고 사건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낡아빠진 등산 조끼와 무릎이 튀어나온 펑퍼짐한 바지,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촌스러운 선캡은 영락없는 동네 뒷산 약수터 아줌마의 행색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707 특임대 시절부터 뼈에 사무치도록 몸에 밴 절도와 은밀함이 서려 있어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인파를 가르고 박 대령과 이 중사가 대치하고 있는 살벌한 태풍의 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씩씩거리는 박 대령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도토리묵 그릇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더러워진 손을 묵묵히 닦아주기 시작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귀한 음식을 다 버려서 어쩌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단한 울림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던 할머니의 마음을 순식간에 진정시키는 기이한 힘을 발휘하여 할머니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 대령은 갑자기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중년 여성이 자신의 섯을 퍼런 권위를 무시하고 감히 자신이 내쫓으려던 잡상인을 돕는 꼴을 보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군화발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쿵쿵 찍어댔다. 허, 참나.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야. 야, 아줌마. 여기 지금 통제구역인 거 안 보여. 눈이 삐었어. 어디서 재수 없게 끼어들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난리야. 당장 그 손 놓고 저리 안 꺼져.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손을 휘휘 저으며 소리쳤다. 강지원은 할머니를 부축하여 안전하게 자리에 앉힌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선케발에 가려진 서늘한 눈빛으로 박대령의 정면을 응시하며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지. 윽박지르고 쫓아내는 것이 임무입니까? 라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의 말투는 군대식 단아까 체가 아닌 평범한 경어체였지만 그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묵직한 의미와 뼈 있는 지적은 박대령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정통으로 건드리는 도발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박대령은 생전 처음 보는 남루한 행사에게 아줌마에게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불타오를 듯 붉어졌고 뭐 국민본부냐. 이 무식한 아줌마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감히 대령 앞에서 훈장질이야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그는 강지원의 낡은 등산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가득한 표정을 지었는데 보아하니 산에서 나물이나 캐다가 내려온 모양인데 세상 물정 모르면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껴들어 라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이수진 중사는 본능적으로 강지원의 앞을 막아서며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 테니 얼른 가세요. 이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분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라고 다급하게 속삭이며 그녀의 등을 떠밀려 했다. 이 중사는 정의로운 시민이 자신 때문에 봉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필사적이었지만 강지원은 마치 뿌리 깊은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거친 손길로 이 중사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심시키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 대령은 두 여자가 자신을 앞에 두고 속닥거리는 모습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주변에 얼어붙어 있던 헌병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야 뭐해 당장 저 미친 여자 끌어내 아주 본보기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퇴거 조치가 아니라 폭력을 동반해서라도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라는 잔인한 지시였기에 헌병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헌병 2명이 조심스럽게 강지원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으나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며 성을라스 너머로 쏘아보낸 강렬한 안광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베테랑만이 뿜어낼 수 있는 살기, 샤치였기에 훈련받은 병사들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며 몸을 굳게 만들었던 것이다. 부하들이 머뭇거리는 꼴을 본 박 대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다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고, 이 멍청한 새끼들이 밥 처먹고 힘을 어디다 쓰는 거야. 여자 하나 못 끌어내. 비켜 내가 직접 처리한다. 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강지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손을 뻗었지만 강지원은 미동도 없이 그 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경고했는데, 대령, 그 손이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라는 말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박 대령은 강지원의 경고를 비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지만 강지원은 상체를 살짝 비틀어 그 힘을 가볍게 흘려보냈고 박 대령은 허공을 가르며 휘청거려 꼴사나온 모습을 연출했다. 이게 진짜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박 대령은 창피함에 얼굴이 일그러지며 다시 한번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고 주변의 군중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들 머리 위로 쏟아질 준비를 마쳤다. 강지원은 박 대령의 거친 손길을 유연하게 피한 뒤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태도에는 감정적인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박 대령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다. 군 행사의 주인은 지휘관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입고 먹는 것인데 자리를 내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내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 아닙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응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박 대령에게는 그저 건방진 아줌마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박 대령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군인의 품격은커녕 시정잡배보다 못한 저열한 인신공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이거 진짜 돌겠네. 야, 아줌마. 어디서 주워들은 개똥철학 읊어대지 말고 가서 등산이나 마저 가시지. 꼬라지를 보아하니 동네 뒷산에서 막걸리나 마시다 온 것 같은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신성한 군복 입은 장교한테 설교질이야. 당신 같은 무식한 아줌마들이 나라 망치는 주범인 거 몰라.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침방울이 강지원의 선캡 위로 튀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이수진 중사는 사색이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는데 그녀는 이 정의로운 시민이 자신 때문에 봉변을 당할까봐 두려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 중사는 박 대령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령님,
죄송합니다. 민간인이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잘 타일러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애원한 뒤 강지원의 등 뒤로 돌아가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제발 그냥 가세요. 이분은 말로 통하는 분이 아니에요. 더 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이 중사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안심시키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중사,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불의를 보고 피하는 건 군인의 도리가 아니지.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말게. 라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두 여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에 박 대령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나갔고, 그는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무시해 좋아.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야, 헌병대 뭐해. 당장 이 여자들 체포해. 박 대령은 분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과시하듯 소리쳤지만 강지원의 눈빛은 그 번쩍이는 대령 계급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박 대령의 비겁한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계급장이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있는 걸세. 자네는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군. 강지원의 뼈 때리는 일침에 박 대령은 말문이 막혀 컥컥거리다가 이내 폭발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자격 감히 민간인이 대령한테. 자격 운운해. 너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박 대령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마치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주변에 머뭇거리고 있던 헌병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너희들 귀가 먹었어. 당장 이 미친 아줌마 끌어내서 행사장 밖으로 집어던져.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실시해. 그의 목소리는 행사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고 그 기세에 눌린 헌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헌병 소대장은 박 대령의 서슬 퍼런 협박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굳은 표정으로 강지원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으나 선뜻 손을 뻗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일 뿐인데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위압감이 베테랑 헌병들의 본능을 강하게 자극하여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몸이 굳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소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침만 삼킬 뿐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강지원은 자신을 포위해오는 건장한 헌병들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선캡 아래 가려져 있던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그 너머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동자를 드러내 보였다. 자네들, 군복을 입은 이유가 고작 힘없는 노인과 여성을 핍박하기 위함인가? 그녀의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는 헌병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707 특임대 시절 수많은 적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전설적인 살기가 공간을 지배하자
헌병들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애썼다. 부하들이 일개 아줌마의 눈빛 하나에 겁을 먹고 물러서는 꼴을 목격한 박 대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아이고, 내 팔자야 궁이 빠진 놈들이 밥값도 못하고 앉아있네. 비켜,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는 헌병 소대장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거칠게 밀쳐냈고 씩씩거리며 강지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손을 뻗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 대령이 거친 손길로 강지원의 어깨를 낚아채려던 찰나 그녀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상체를 유연하게 비틀어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냈고 중심을 잃은 박 대령은 허공을 가르며 볼품없이 휘청거렸다. 이 여자가 진짜. 박 대령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쪽팔림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다시금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다. 2번이나 망신을 당한 박 대령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렸고 단순히 그녀를 쫓아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더욱 악랄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좋아. 아주 잘 걸렸다. 너 오늘 본보기가 되어줘야겠어. 저기 무대 보이지? 전 장병 앞에서 네가 얼마나 개념 없는 민간인인지 낱낱이 까발려주마.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강지원의 팔목을 억지로 잡아 끌고 행사장이 내려다 보이는 중앙 무대 쪽으로 향했다. 이수진 중사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녀를 강제로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고 강지원은 박 대령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끌려가면서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차분하게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반항하지 않자 박 대령은 자신이 제압에 성공했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해졌지만 사실 그것은 2,000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박 대령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공개하고 확실하게 처단하기 위한 그녀의 치밀한 계산이었다. 박 대령은 강지원을 거칠게 밀치며 무대 계단을 올라갔고 마이크가 켜져 있는 연단 중앙에 그녀를 세워두고는 수천 명의 병사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리자라도 된 양 두 팔을 벌려 환호성을 유도하려 했다. 스피커를 통해 박 대령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영문을 모르는 관중들은 웅성거리며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박 대령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행진이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대연병장의 중앙 무대는 본래 민관 화합을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박 대령의 광기 어린 동무대가 되어버려 2천여 명의 관중들을 숨 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박 대령은 강지원의 팔을 비틀어 잡고 거칠게 무대 중앙으로 끌고 나왔는데 낡은 등산복 차림에 중년 여성과 정복을 갖춰 입은 대령의 기이한 조합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며 장례를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다. 영문을 모르는 병사들과 시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마이크를 잡은 박 대령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박 대령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관중석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권력욕과 분노에 잠식되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주목 전 장병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축제의 장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난동을 피운 자를 제가 직접 검거했습니다. 그는 강지원을 마치 간첩이나 흉악범이라도 되는 양 손가락질하며 소리쳤고 자신의 폭력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포장하기 위해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다. 이 여자는 군의 통제를 무시하고 지휘관을 모욕했습니다. 이는 곧 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관중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VIP들은 박 대령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박 대령은 그들의 반응을 자신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것이라고 멋대로 해석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누굽니까? 이 사단의 기강을 책임지는 박민석 대령 아닙니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무지몽매한 민간인이 군을 우습게 보는 꼴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는 마치 구국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포효했지만 스크린에 비친 그의 모습은 그저 약자를 괴롭히는 야비한 독재자의 얼굴일 뿐이었다. 강지원은 박 대령의 헛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냉철한 시선으로 연병장에 도열한 병사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박 대령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뭐야, 꿀 먹은 번거리야. 아까는 그렇게 잘 떠들더니 왜 쥐 죽은 듯이 있어. 지금이라도 내 발 밑에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무대 아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수진 중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녀는 헌병들에게 붙잡힌 채 울먹이며 안 됩니다. 대령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분은 그냥 시민일 뿐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스피커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이 중사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을 떨며 고개를 떨구었고 주변의 병사들 또한 존경하던 이 중사가 헌병들에게 제압당하는 모습과 지휘관의 폭주를 보며 깊은 회의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엄격한 상명하복의 규율 때문에 주먹만 꽉 쥘 뿐이었다. 박 대령은 강지원이 무릎을 꿇지 않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녀의 선캡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강지원의 얼굴이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무릎 꿇으라고. 너 같은 건 사회의 악이야. 내가 오늘 본보기를 보여서 다시는 군대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만들어주마. 박 대령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억지로 무릎을 꿇리려 했지만 강지원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거목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다. 그 순간 강지원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박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워져 있어 박 대령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대령, 자네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네. 이 무대는 자네의 권력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자네의 군인 인생이 끝나는 처형대가 될 걸세.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의 귓가에 천둥처럼 뚜렷하게 박혔고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당황한 박 대령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는데 하하하 들으셨습니까? 이 아줌마가 지금 제 인생이 끝난답니다.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미친 여자가 라며 조롱했다. 그는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려 팔을 휘저었지만 연병장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박 대령만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파멸을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제 무대 위의 긴장감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고 박 대령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한 듯 주먹을 불끈 쥐고 강지원에게 다가갔다. 좋아.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배우게 해줘야지. 군대가 어떤 곳인지 확실히 교육시켜주마. 그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모든 관중들은 숨을 멈추었고 강지원의 입계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사냥터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령은 자신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기이한 희열을 느꼈는데 2천여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상황이 마치 자신이 절대 권력자가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강지원의 어깨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마이크의 입을 가까이 댔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바로 우리 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외치며 자신의 폭력을 애국심으로 포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듣는 이들의 귀에는 그저 광인의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강지원은 어깨를 파고드는 박 대령의 손길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무대 아래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실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키며 지휘관 하나가 잘못되면 부대 전체가 병드는 법이지.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라고 자책했고 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자를 쫓아내는 것 이상의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매서워지기 시작했지만 흥분한 박 대령은 그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강지원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그녀가 공포에 질려 입이 얼어붙었다고 확신했고 더욱 거만해진 태도로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고 좌우로 흔들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것 봐.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한 거. 집구석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왜 여기까지 기어와서. 난리야. 너 같은 늙은이가 설치니까. 젊은 애들이 배울 게 없잖아. 내 말이 틀려 대답을 해. 이 벙거리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강지원은 그저 그를 불쌍한 짐승 보듯 내려다볼 뿐이었다. VIP석에 앉아있던 시장과 지역 유지들은 박 대령의 도 넘은 행동에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제지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눈치였다. 그들의 비겁한 침묵은 박 대령의 기세를 더욱 등등하게 만들었고 그는 마치 그들의 침묵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인 듯 VIP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시장님,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구역의 쓰레기들은 확실하게 청소해 놓겠습니다. 우리 사단의 명예를 걸고 말입니다. 강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떼고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박 대령의 말을 끊었는데 대령, 명예라는 단어를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말게.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명예가 아니라 양아치 짓거리에 불과해. 라는 그녀의 일갈은 스피커를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박 대령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멍한 표정을 지었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순간적인 정적을 깨고 박 대령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는데 그는 마이크가 찢어질 듯한 고성으로 양아치 이 미친 여자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야, 너 지금 누구한테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강지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다. 그의 침이 강지원의 얼굴에 튀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 대령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군복은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수이다. 자네처럼 권력에 취해 약자를 짓밟으라고 입혀준 비단옷이 아니란 말일세.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박 대령은 강지원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백에 압도되어 순간 뒷걸음질 칠 뻔했지만 2,000명의 관중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웃기지 마.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야. 내 계급장이 안 보여. 감히 민간인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는 자신의 권위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가슴에 달린 명찰과 계급장을 손바닥으로 퍽퍽 치며 과시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발악하는 패배자의 몸부림처럼 애처롭게 보일 뿐이었다. 무대 아래에서 헌병들에게 붙잡혀 있던 이수진 중사는 이 광경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는 존경하는 상관이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과 정의로운 시민이 고초를 겪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대령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헌병들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으며 제압했고 박 대령은 흘끔 그녀를 쳐다보며 저 계집애도 나중에 같이 손봐줘. 아주 군생활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라고 잔인하게 속삭였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강지원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듯 쓰고 있던 성을라스를 천천히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맨 얼굴을 드러냈다. 박민석 대령, 마지막으로 묻겠네. 정말 이대로 끝까지 갈 텐가? 자네의 그 오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감당할 자신이 있나?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김칠 특임대 시절 수많은 적들을 베어 넘겼던 전설의 검기가 서려 있어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살같이 베일 듯한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다. 박 대령은 강지원의 맨 얼굴을 보고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흥분한 뇌는 정상적인 판단을 거부했고 오로지 눈앞의 여자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감당하,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오늘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는 이성을 잃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고 손바닥으로 강지원의 뺨을 내리칠 준비를 마쳤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고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다. 강지원은 박 대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의 중심을 낮추며 공격 태세로 전환했는데 그것은 동네 아줌마의 몸짓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살인병기의 움직임이었다. 유감이군.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건 자네일세.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대 위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의 시간은 끝났고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응징의 시간만이 남았다. 박 대령의 손바닥이 강지원의 뺨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연병장의 시간은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진 듯 느리게 흘러갔고 모든 관중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지원의 눈빛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실전 무술인 크라브 마가의 방어 기제를 본능적으로 작동시켰으며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손바닥이 자신의 피부에 닿기 직전 상체를 깨십 한 장 차이로 뒤로 젖혀 가볍게 피해내는 묘기를 선보였다. 박 대령은 허공을 가르는 자신의 손에 실린 과도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이 크게 무너졌고 그 순간 강지원의 오른손이 독사처럼 튀어나가 박 대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지원의 소나기 힘은 칠순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시무시했는데 그녀는 박 대령의 손목 관절을 인체의 구조가 허용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버리며 동시에 발을 걸어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난도의 제압 기술을 구사했다. 우악, 마이크를 통해 박 대령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어서 우지끈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상대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뼈를 부러뜨리는 특수부대 살상 무술의 진수였다. 박 대령은 단 1초 만에 바닥으로 처박혔고 강지원은 쓰러진 박 대령의 등 뒤로 팔을 꺾어 올리며 무릎으로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짓눌러 제압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관중들은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강지원이 쓰고 있던 낡은 선캡과
모자가 벗겨져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땀에 젖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되어 적나라하게 비쳤다. 박 대령은 팔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얼굴을 문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제압당했다는 사실보다 감히 아줌마에게 당했다는 수치심에 눈이 뒤집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거 안 놔. 너 죽었어. 감히 군인 몸에 손을 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안 비켜. 그는 흙먼지를 들이마시며 캑캑거리면서도 발악을 멈추지 않았지만 강지원의 무릎은 마치 1000톤짜리 바위처럼 그의 목을 짓누르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무대의 뒤편에서 정복을 입은 한 무리의 군인들이 사색이 되어 뛰어 올라왔는데 선두에 선 사람은 사단장 전속 부관인 김소령이었고 그의 손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장군용 정복 상의와 지휘봉이 들려 있었다. 김소령은 쓰러진 박 대령을 제압하고 있는 강지원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달려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옷을 내밀며 외쳤다. 사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호팀이 인파에 막혀 진입이 늦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김소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욕설을 퍼붓던 박 대령의 입이 딱 멈췄고 관중석의 웅성거림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며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강지원은 박 대령을 누르던 무릎을 천천히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김소령이 건네준 정복 상의를 받아 흑투성이가 된 등산복 위에 걸쳐 입었는데 어깨 위에서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조명을 받아 번쩍이자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 대령은 고개를 삐딱하게 돌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군화와 그 위로 보이는 정복 바지의 주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별 2개를 확인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설마, 사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는데 자신이 방금 전까지 미친 아줌마, 잡상인이라고 부르며 폭행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직속상관이자 707 특임대 전설인 발키리 강지원 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강지원은 부관이 건네준 지휘봉을 손에 쥐고 바닥에 널브러진 박 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전장의 여신이자 심판자의 형상이었다. 박민석 대령, 자네가 말한 그 대단한 권력과 군인의 명예가 고작 힘없는 노인을 괴롭히고 상관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이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 음성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위험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2000여 명의 병사들은 스크린에 비친 강지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고 충성이라는 구호가
하늘을 찌를 듯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함성에 정신을 차린 시민들도 덩달아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성을 질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 대령에 대한 비난에서 영웅의 등장에 대한 열광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박 대령은 부러진 팔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공포가 엄습해오자 덜덜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꼴사납게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까지의 오만방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비루한 짐승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무대 아래에서 헌병들에게 붙잡혀 있던 이수진 중사는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자신을 도와주려던 평범한 아주머니가 사실은 구름 위의 존재인 사단장님이었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헌병들 또한 사태를 파악하고 기겁하여 이 중사를 놓아주고는 황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사색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사단장님이 보호하려던 사람을 제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군법 회부감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벌벌 떨었다. 강지원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박 대령에게 한 걸음 다가가 지휘봉 끝으로 그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자네는 내 얼굴을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하는군. 그렇다면 내가 사단장이 아니라 진짜 힘없는 노인이었다면 자네의 그 행동이 정당했다는 뜻인가? 그녀의 예리한 지적에 박 대령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사명이다. 자네는 오늘 그 신성한 사명을 짓밟고 제복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심지어 직속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네. 강지원은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듯 엄숙하게 죄목을 읊어내려갔고 그녀의 뒤에 도열한 참모들은 심통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 대령은 이제 군 생활이 끝난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바지 가랑이를 적실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오열했다. 강지원은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박 대령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뒤에 서 있던 헌병 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헌병대장 박민석 대령을 즉시 체포하라. 혐의는 민간인 불법 감금 및 폭행, 직권남용, 그리고 상관 폭행 미수 및 하극상이다. 지금 당장 계급장 떼고 영창으로 끌고 가.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멍하니 서 있던 헌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박 대령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박 대령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장님, 장군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바친 충성이 얼마인데 이러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발버둥 쳤지만 강지원은 등을 돌린 채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의 비명소리는
환호하는 관중들의 함성에 묻혀 점점 멀어져 갔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대령의 권력은 3초 만에 2,000명의 관중 앞에서 처참하고도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원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아직도 충격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관중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즐거운 축제 날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지휘관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가 사단장님 만세, 참군인 만세라고 외치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이수진 중사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단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이 맹세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강하고 올바른 군인이 되어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는 진정한 지휘관이 되겠노라고. 강지원의 등장은 단순히 나쁜 놈 하나를 처단한 사건을 넘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에게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박 대령이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는 비참한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으나 그 질감은 이전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경외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강지원 소장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무대 중앙에 우뚝 섰고,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2천여 명의 장병들과 시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지휘봉을 가볍게 들어 올리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발을 구르며 충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올렸는데, 그 우렁찬 함성은 지축을 뒤흔들고 하늘을 찌를 듯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강지원은 병사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손을 내려 답례했는데, 그녀의 눈가는 방금 전에 살벌했던 살기 대신 병사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촉촉하게 젖어들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지 않고 육성으로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전 병력, 열중쉬어.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지만 이것을 거울 삼아 다시 태어날 것이다. 동요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 없이도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고, 병사들은 지휘관의 위엄에 압도되어 절도 있게 움직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강지원은 가장 먼저 흙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참모들이 길을 트자 그녀는 주저없이 무릎을 굽혀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제 부하가 못난 짓을 하여 어르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지휘관인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지원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그녀의 태도에는 장군의 권위보다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별을 2개나 단 높은
장군님이라는 사실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강지원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더욱 따뜻하게 감싸쥐며 안심시켰다. 아이고,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저 나쁜 놈이 잘못한 거지. 장군님 잘못이 아닙니다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강지원은 손수건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닙니다. 군복 입은 자가 국민을 울리면 그건 군 전체의 죄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보상해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수진 중사는 감동에 겨워 흐느끼고 있었는데 강지원은 몸을 일으켜 이 중색에 다가가더니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직접 털어주기 시작했다. 이수진 중사, 자네야말로 오늘 가장 빛나는 군인이었네.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약자를 지키려 했던 그 용기. 내가 잊지 않겠네. 사단장의 칭찬에 이 중사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목이 메어 대답했다. 강지원은 주변에 도열해 있는 참모들과 지휘관들을 둘러보며 엄한 표정으로 질책을 이어갔는데 자네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일개 중사가 홀로 불의에 맞서 싸울 때 계급장 달고 있는 자네들은 뒤에서 뭘 하고 있었나 보신주의에 찌들어 눈치나 보는 게 자네들이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그녀의 호통의 대령. 중령급 간부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식은땀만 흘려댔다. 오늘부로 사단 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 감찰 참모는 즉시 특별 감사팀을 꾸려 박민석 대령과 연루된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 해. 그때 VIP석에서 상황을 관망하던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른 채를 시도했는데 그들은 박 대령과 호영호재하며 지내던 사이였기에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강 장군님 오신 줄 몰랐습니다. 박 대령 그 친구가 원래 좀 성격이 불같아서 저희도 말리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순식간이라 시장이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자 강지원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하며 말을 뚝 끊어버렸다. 시장님, 시민이 군인에게 폭행당하려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구경만 하셨다니 실망이 큽니다. 지역 안보는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우리 부대와 시청 간의 협조는 재고해 봐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뼈있는 경고에 시장과 의원들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었고 주변 시민들은 그 통쾌한 일침에 작은 환호성을 질렀다. 강지원은 그들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부관에게 지시하여 할머니의 망가진 좌판을 최신식 텐트와 집기로 교체해 줄 것을 명령했다. 한편 헌병대 취조실로 끌려간 박 대령은 수갑을 찬 채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투스타라니. 하필이면 그 마녀라니.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불명계 전역과 감옥행으로 끝났음을 직감하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축제장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강지원의 지시로 병사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할머니의 장사를 돕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참군인이 이끄는 부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 열띤 호응을 보내주었다. 할머니의 도토리묵은 순식간에 사단장님이 인정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긴 줄이 늘어섰고 이수진 중사는 밀려드는 손님들을 안내하며 모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지원은 비로소 굳었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지원은 흙 묻은 등산복 위에 정복 상의만 걸친 언밸런스한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장군보다 더 위엄있고 빛나 보였기에 지나가는 병사들과 시민들은 그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옆에 선 부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김소령, 오늘 일은 단순히 박대령 개인의 일탈이 아닐세. 권력이란 고인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지. 나부터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해. 그녀의 말에는 30년 군 생활의 무게와 철학이 담겨 있었다.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넘어가며 연병장을 붉은 노을로 물들이고 있었고 강지원은 무대 뒤편 언덕에 올라 평화로워진 축제 현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과거 작전 중 전사한 옛 동료의 유품이었고 그녀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보고 있나 자네가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 이 국민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군.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머리를 흩날렸고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이수진 중사가 숨을 헐떡이며 언덕으로 뛰어 올라와 강지원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두려움 대신 결의에 찬 표정이 가득했다. 사단장님 할머니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살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사단장님 같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당차게 외치는 후배의 모습에서 강지원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모든 소란은 진정되었고 악은 처단되었으며 정의는 바로 섰지만 강지원의 싸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박대령 뒤에 숨어 있던 더 큰 비리 세력들이 그녀를 노릴 것이고 군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2,000명의 든든한 전우들과 믿음을 보내주는 시민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다가올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민석 대령의 오만방자했던 권력이 무너져 내린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후 사단 보통군사법원 앞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이 바로 박 대령과 그 추종 세력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박 대령은 한 달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하게 말라 있었으며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만 있었다. 피고인 박민석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불명예 전역을 명하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가 떨어지자 박 대령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방청석에서는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원 소장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은 박 대령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그가 구축해 놓은 부대 내의 썩은 라인들을 모조리 뿌리 뽑는 대수술로 이어져 사단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박 대령에게 줄을 서서 병사들의 급식비를 횡령하거나 인사청탁을 일삼았던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옷을 벗었고 그 자리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참군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군대 돌아가는 꼴이 난다 라는 말이 돌았고 부대의 분위기는 과거의 억압적이고 눈치만 보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연병장은 이제 병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허물없이 어울리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탈바꿈했는데 특히 박 대령에게 쫓겨날 뻔했던 할머니는 강지원의 특별 배려로 부대 맷점 옆에 번듯한 도토리묵 전문점을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었다. 주말이면 외박을 나가는 병사들과 면회온 가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할머니는 손주 같은 병사들에게 묵 한 접시라도 더 얹어주며 우리 장군님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라고 입버릇처럼 자랑하곤 했다. 그녀의 가게 한쪽 벽면에는 강지원 소장이 흙투성이가 된 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갑옷처럼 걸려 있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날의 또 다른 영웅인 이수진 중사는 사단장 표창을 수여받고 상사 진급 심사 대상자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안았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병사들을 보살피는 어머니 같은 간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신입 부사관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급장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키는 병사들이 너희의 계급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강 사단장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제2의 박 대령이 나오지 않도록 후배 교육에 열을 올렸다. 병사들은 이 상사를 작은 사단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군 생활의 롤모델로서 부대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강지원 소장은 부대가 안정화되자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집무실에 앉아 펜대만 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훈련장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현장형 장군으로 병사들 사이에서 악명과 존경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새벽 구보 때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두에서 병사들을 이끌며 나고자가 없도록 독려하는 그녀의 모습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결코 허명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다. 가끔 그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날 때면 병사들은 3초 컷의 전설이 떴다 라며 긴장하면서도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에
자부심을 느끼며 훈련에 매진했다. 어느 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사단 본부의 옥상 정원에서 강지원은 홀로 난간에 기대어 평화로워진 부대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낡은 지휘봉이 들려 있었다. 부관인 김소령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와 사단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대령 사건 이후로 하루도 제대로 쉬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지원은 커피를 받아들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김소령,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야. 내가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제2, 제3의 박민석이 또 독버섯처럼 피어날 걸세. 나는 그게 두렵네. 라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김소령은 강지원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는데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그 권력이 가진 무게와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리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단장님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주민들도 군을 신뢰합니다. 이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국방력입니다. 김소령의 진심 어린 말에 강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힘이란 짓누르는 게 아니라 받쳐주는 것이지. 내가 군복을 벗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야.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지원은 옥상에서 내려와 집무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 걸린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을 스쳐 지나갔는데 엄숙한 표정의 남자 장군들 사진 끝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유리 액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과거 칠봉군실 특임대 시절 생사를 넘나들던 전우들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 있다던 선배의 유언은 그녀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으며 그녀는 앞으로도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부대 곳곳에 가로등이 켜지자 연병장 한 구석에서 기타 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억압된 군대가 아닌 자유와 낭만이 살아있는 청춘들의 목소리였다. 강지원은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었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박대령의 전역 명령서에 최종 서명을 하며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냈다. 잘 가게. 박대령.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네. 그 점 하나는 고맙군. 그녀의 혼잣말은 밤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무용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갑질과 부조리에 대한 통쾌한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강지원 소장이 보여준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약자를 감싸 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2,000명의 관중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이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깨어있는 눈과 행동하는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화면 전환, 검은 화면에서 조명이 켜지며
내레이터 등장.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투스타 여사단장의 참교육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셨나요? 현실에서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꽉 막힌 속을 사이다처럼 뚫어드리는 정의구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지원 소장님처럼 우리 주변에 숨은 영웅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불의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처단해야 할 나쁜 놈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재벌 3세의 갑질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은둔 고수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통쾌한 사이다 행진에 계속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정의구현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충성.